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한국의 내각제 음모에 대한 방송을 이제 다음 편에 만들어서 올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뭐 더 이상 이 음모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 국힘당 당권파는 김문수 후보를 뭐 아예 그냥 이 당의 어떤 머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당의 꿈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당권파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 김문수 후보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믿는다. 두 번째 가능성은 된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되었을 때 내각제를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 이 준비를 한다. 이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은 많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대단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당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죠. 이런 상황에서 당권파들은 뭐 선거 이런 것은 안중에 없다는 듯이 그냥 대통령 후보를 머슴 취급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면은 내각제 세력이 믿는 구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클 플린 장군이 돌아올 것인가? 마이클 플린 장군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마니아의 시미온 후보. 처음에 이제 조르제스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우전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 나토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충돌 이것조차도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는 나토 최대 기지를 건설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병참 기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을 경우 그 다음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토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루마니아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 때 그냥 이제 제거 대상입니다. 뭐 폴란드나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이 우랄 산맥 서쪽에서 이렇게 다 쫓겨나서 뭐 동쪽으로 가든 아니면 뭐 사라지든 이것이 루마니아인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루마니아를 해방시켜준 나라 당연히 이제 소비에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흑해도 있고 뭐 영토 분쟁으로 티격태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루마니아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르제스쿠 후보가 사라지자 새로운 이제 대안 후보가 나섰습니다. 바로 시미온 후보입니다. 조르제스쿠 후보만큼 이 강렬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지만은 시미온은 조금 약한 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토가 추진하는 이제 로우전 그리고 루마니아와 러시아 충돌 무력 대결 여기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군기지 건설 이것도 회방 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죠. 물론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곳을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집어준다. 이것은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글로벌리스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미국 네오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득표율 40%로 이제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1차에서 40% 득표율입니다. 1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과반수 넘는 것은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보 자격이 박탈된 조르제스쿠 후보의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EU와 우크라이나의 강경 대응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반 우크라이나 반 젤렌스키입니다. 그리고 반 EU죠. 자, 이 루마니아는 지금 나토와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루마니아에 이제 나토 최대 기지가 건설되고 있고 여기에 뭐 공군 기지 그리고 이 흑해 쪽에 이제 해군 기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여기에 자 영국의 잠수함이 들어온다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에서 러시아군을 견제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핵 잠수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흑해에서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핵 자산이 들어온다, 전략 자산이 들어온다. 이것은 이제 파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고 이제 뭐 항공모함을 들이밀 수는 없고, 자 이 육지에다가 어떤 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이 필리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타이푼입니다. 이것을 배치한다. 자, 이 경우 만약에 한 2,500, 4,000km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죠. 이때는 핵 시계가 그냥 바로 뭐 5분 전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유는 이미 대단히 무리한 방법을 써서 조르제스쿠 후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EU에게는 악몽 같은 겁니다. 네오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미온 후보는 본질적으로 뭐 이탈리아 총리인지 조르지오 멜로니나 그리고 트럼프처럼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풀어나가겠다. 즉, 뭐 EU라든가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외부의 압력 이런 것을 배척하고 루마니아를 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마가죠. 그리고 글렌 디센도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루마니아에서 나토, 이제 EU가 패배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와 나토의 최대 악몽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미국 네오콘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군. 여기서 마이클 플린 장군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우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 미국 국민들의 생명, 미국 군인들의 생명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무의미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갈아넣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큰 비극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과 상관이 없고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를 위해서 미국의 국력을 희생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자, 1기 때 러시안 게이트로 이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마이클 플린과 이렇게 직접 불러서 만났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서 만나고 이제 푸틴 옆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랬죠. 이때 이 푸틴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러시안 게이트 배후에 영국의 정보기관, 정보기관 출신이죠. 그리고 뭐 미국의 CIA, FBI 이들 모두가 이제 그물처럼 엮여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파헤치고 이제 푸틴 대통령 측도 일부 정보를 주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안 게이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마이클 플린이 바로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일종의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네오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네오콘이 추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랑 엮여 있죠. 첫 번째는 시리아,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타겟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플린이 푸틴의 신임을 얻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네오콘이 마이클 플린을 끌어내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면은 안보 보좌관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자신이 돌아가면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맥 게이츠가 이런 밈을 올립니다. 자, 지금 마이클 플린이 유리 상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있죠. 이 망치를 이용해서 유리를 깨고 플린을 꺼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황당한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클린턴 정부 때부터 추정됩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1트릴리언 달러, 21조 달러를 써서 자, 지하에 부자들, 억만장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간 레벤스라움을 만들었다. 자, 덴버가 제일 유력하죠. 덴버 공항 지하에 자,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지하 시설이 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들이 인류 절멸의 위기에 부딪히면은 덴버로 가서 그 밑에 숨는 겁니다. 덴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이런 이제 비상 대피 시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수년씩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21조 달러를 썼다. 왜 이런 루머가 갑자기 수면 위에 올라왔을까? 터커 칼슨 방송에 캐서린 오스틴 피츠, 자, 이 전 부시 정부 이제 인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정부의 어떤 재무적인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1조 달러가 사라졌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 갔는가?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지하시설을 미국 전역에 건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덴버가 대표적입니다. 덴버 공항 지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설을 미국 전역에 만들고 미국에서 가장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 이들이 인류 절멸 위기가 닥치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뭐 지상에 있으면서 뭐 핵폭탄 터지면 와 하고 그냥 뭐 싹 날아가겠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재밌는 음모론인데 상당히 재밌는 음모론이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올 초입니다. 이제 2월 달에 내각제 개헌은 오해다. 올 초 이제 내각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이 여당 그리고 야당의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음모론은 이제 부상하자. 일단 뭐 권영세나 중요한 사람들은 내각제 개헌은 오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루머를 이렇게 잠재웠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준비하는 것, 그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어쨌든 지금 지지율 1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무난하게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자,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이제 1차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 그의 운명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당선되기 전에 어떤 법원에 의해서 이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새로운 후보로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죠. 이재명 후보가 걸려있는 재판이 5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힘당 당권 세력이 내각제를 그냥 뭐 공공연히 꺼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치러서 권력을 잡고 이게 뭐 정당의 꿈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안중에 없다는 듯이 김문수에게 한덕수란 당이 단일화해요. 한덕수가 누구 사람입니까? 과거 정권에 이 국힘당이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데리고 왔죠. 이전에 노무현 그리고 이제 DJ 때도 관료로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리를 시켰죠. 그런데 한덕수가 갑자기 내각제의 어떤 이제 화신이 되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직업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80이 됩니다. 황당하죠. 자, 김문수 후보도 물론 나이가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진짜 옷돌결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건 뭐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갑자기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상당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힘, 그리고 이제 넓게 이제 보수, 이들이 뭉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당권파들이 김문수 후보를 머슴 취급하는 거죠. 이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뭐 싫으면 뭐 출당시킬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보고 국힘당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김문수 후보에게 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한덕수가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가 된다.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대로 내각제로 달리는 겁니다. 한덕수는 이미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개헌하고 3년 이제 임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헌법이 등장하고 이것은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99%죠.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내각을 이제 그 당권파들 그리고 한덕수 세력 이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핫바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야당 내에도 이제 내각제 추진 세력이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한덕수도 야당 사람이라고 원래는 불러야 됩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때 이제 여러 주요 관직을 거쳐서 이렇게 출세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내각제를 추진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김문수, 황교안 뭐 지금 이 새로운 이제 독자 후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후보 뭐 이 사람은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각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물론 홍석현이라든가 조중동이 있습니다. 이 조중동, 홍석현 그리고 뭐 또 다른 재벌 세력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최태원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내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귀족 정치가 한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은 뭐 이미 내각제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급 이들 역시 화석화되어 있죠. 뭐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대통령제 버리자. 본인이 나오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 총리 혹은 내각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낙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거나 이런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어제 올라온 뉴스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들입니다. 경선 1위 김문수에게 내려놓을 용기 먼저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영세가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김문수 불참석 국힘 지도부, 김문수 신속한 단일화 약속 잊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대선 본부는 만들지 않는다. 먼저 단일화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거죠.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지자들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갤럽이나 그리고 이제 조중동은 이 여론을 조작해서 한덕수가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김문수의 대항마 혹은 다른 대안 이런 식으로 이제 부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덕수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지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왜 여기서 한덕수인가? 결국 김문수를 이렇게 이제 내각제로 굴복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카드죠. 이제 압박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가 압박하면 자, 이 정권을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 내각은 자, 이제 내각제 세력에게 맡긴다. 김문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관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사 내각제를 개헌전에 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국힘당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한덕수를 일단 바깥에 내보냈다가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든 거죠. 뭐 여기에 이준석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이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제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법부와 각 기관 테크노크라트 검찰 포함입니다. 이 조중동이 기성 정치 양당 모두를 폭망시킨 다음에 내각제로 이제 새 판을 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그리고 이제 이번 캐나다 수상처럼 국민의 민호와 상관없이 글로벌리스트 앞잡이를 지도자로 만들어 국가를 이끄는 기괴한 파시스트 체제로 바꾸는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미 유럽 각국에선 국민의 뜻 이것은 개돼지의 울부짖음 정도로 치부하고 EU 집행부의 의지가 투사되는 테크노크라트 파시스트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이재명도 위기지만 윤석열도 첫 번째 사항이 명백하게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당선 무효,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수백억 원 선거 비용 추징이 가능해지죠. 양당 공이 적용됩니다. 즉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힘도 돈 때문에 공당이 채무자가 돼서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유죄면 더 명백한 윤회 발언, 바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달 이상 돈을 넣었고 20억 원 정도 이제 이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추적한 계좌 내용 여기에서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자, 과연 이 법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모두에게 선거법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양당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도 걸려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한덕수 같은 퇴물이 대통령 하겠다고 이제 기어 나오는 것 봐서는 내각제 개헌 세력이 기성 정치권을 밟고 이 기괴한 국가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선관위는 이재명 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 투표까지 마사지해야 이 선관위의 임무는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어떤 인물입니까? 2016년 증거를 조작해서 사기 탄핵을 만들어낸 그 장본인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문수가 이제 국힘 지도부와 심야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일화 기구를 다시 구성하는데 일단 선대위는 구성한다. 여기에 이제 권영세 쌍권이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권영세가 김문수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시 선대위를 구성하고 동시에 단일화 기구를 이제 다시 만들겠다. 단일화 추진 본부장에 유상범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덕수로 이제 후보가 단일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되 자, 껍데기 대통령 퍼핏은 김문수 그리고 알맹이는 이 내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력이 장악하겠다. 그리고 그 얼굴 마담으로 이제 한덕수를 들이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힘당 당권파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을 꺾는다.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 일단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봐서는 대단히 이제 넓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꺾는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힘든 싸움이다. 일단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뒤에서 엉뚱한 짓을 지금 국힘당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일단 뭐 정신머리가 없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법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편이 아니라 이재명 바로 옆에 있는 난닝구들과 그리고 국힘당 소위 당권파, 이 사법부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입니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죠. 이들의 그랜드 플랜은 내각제로 김문수가 만약 저들에 굴복해서 3년 임기에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면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낙선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에 법원이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약체 후보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체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이제 국힘 당권 파세력 그리고 뭐 이낙연이니 뭐 정세균이니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는 김문수를 굴복시키려는 카드에 지나지 않는다. 김문수가 당선되면 내각제 세력이 내각을 장악하고 김문수는 퍼핏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재명이 내각제 세력에 충성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쌍권이 저 정도로 무식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법원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죠. 2017년 1월 7일 자 이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된다. 사전선거는 이딴 거 다 집어치라는 겁니다. 투표소에 가서 현장에서 투표하고 거기서 이제 수개표하고 이것으로 득표수를 집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서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야기 다 무시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힘당 당권파들을 봐서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내 이제 내각제 세력, 이들 역시 이제 믿는 구석이 있죠. 이 내각제 추진 세력의 걸림돌은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좀 찜찜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원 판결이죠. 물론 법원 판결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이것과 이재명 후보 발언을 퉁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법원이 대충 마사지해서 80만 원 벌금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수 있죠. 이 위기를 돌파하고 그다음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선거가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공명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지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이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입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되든지 이재명 후보가 되든지 여기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국민들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찍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투명하게 어떤 선거 결과가 나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의 주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층은 의심의 가능성조차 차단하고 있죠. 2017년 발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어떤 이제 행위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여러분들 주변 정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각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최대 걸림돌이 이재명 후보죠. 자, 먼저 김문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각제 세력에 굴복할 것인지 이것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만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죠. 이재명은 일단 내각제 세력과 뭐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걸림돌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지지층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관위 그리고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